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 정권은 광주 1고 정권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밑도 끝도 없는 이 발언에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인데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사죄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장외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난데없이 광주 1고를 거론하며 부산 경남이 뭉쳐서 심판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이 정권은 광주 1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민들이 뭉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뚜렷한 근거도 없이 지역 감정을 부추긴 것으로 시대착오적이고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연일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보수 정권이 조장한 지역 감정의 망령을 다시 소환해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기만적인 행태를 반성하고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철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런 정치 세력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이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도 지역 감정을 조장한 데 대해 분노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정당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오히려 해산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망국적 행태를 책임 있게 사죄하지 않은 한 광주 전남 지역의 비판과 비난 수위는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한 전두환 씨 재판에서 5.18 당시 육군 헬기 부대 탄약 관리 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증인은 출동하는 헬기에 총탄 수천 발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반납할 때 보니 3분의 1이 비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기간 동안 육군에 의한 헬기 사격의 유무를 따지고 있는 전두환 광주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시민들이 나와 헬기 사격을 증언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5.18 당시 현역 군인, 그것도 육군 헬기 부대의 탄약을 직접 관리했던 하사관이 법정에 나온 겁니다. 육군 31항공단 전 탄약관리하사 최종호 씨는 고폭탄과 보통탄, 7.62mm짜리 기관총탄 등 헬기용 탄약 수천 발을 5.18 당시 군인들에게 지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주일 뒤 반납할 때 보니 탄 통마다 약 3분의 1가량이 소모돼 비어 있었다며 광주에 다녀온 헬기에 탑승했던 군인들끼리 비참하다고 했던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씨 변호인이 그 탄약들이 광주에 출동하는 부대에 지급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이라고 말하자 최 씨는 당시 헬기가 아무 곳에나 가서 탄약을 쓰고 올 일은 없다며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한 4통 정도 내줬으니까 다 알고. 그럼 제가 또 그때 음물지하고 그 탄약 나갔던 그 기록을 한 5장 이상 썼어요. 이어 증인석에 오른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도 헬기 사격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조비오 신부가 지난 1989년 MBC 5.18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 출연해 헬기 사격을 처음 증언할 때만 하더라도 다른 목격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조 신부랑 함께 기총소사를 본 또 다른 목격자를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조비오 신부님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하시던 그 자리에 있으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생각난 거예요. 전두환 씨는 변호사를 통해 5.18 기간 동안 헬기 사격은 위협 사격조차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이는 1995년 서울지검 조사와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바람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에 정말 광주에서 헬기가 단 한 발의 총을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그걸 모두 밝히는 것이 이 재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와 함께 기총소사를 목격했다는 호남동 성당의 평신도 이모 씨 등 헬기 사격 목격자 5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락된 것으로 정리됐던 5.18 헬기 사격의 목격자들, 증인 5명이 추가되면서 전두환 재판은 다소 길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7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5.18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5.18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5.18 TV 채널에는 5.18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와 5.18의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등 70여 편의 영상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5.18 재단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제작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5.18 왜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수소 에너지 정책에 맞춰서 나주 혁신산단 일대 대규모 실증 연구단지가 조성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린 수소라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소형 장치입니다. 한쪽에서는 수소가, 다른 한쪽에서는 산소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가 연료 전지를 통과하면 전구를 켤 수 있는 전기가 됩니다. 물이 수소로 분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전기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수소를 만드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에서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전기를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만들어내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카이스트와 동서발전 등 17개 기관들은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태양광을 접목시켜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를 하여서 CO2가 없는 청정 수소를 만드는 게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산단 일대에는 종합적인 테스트베드가 조성되고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전환해 도시가스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친 관련 산업들이 이것에서 파일럿으로 모두 36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 개발을 통해 한전은 수소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모델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학습 시설이 호남권에서는 최초로 영광에 들어섰습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종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 시설의 핵심 목표입니다. 장용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기울어져가는 선박에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들고 일제히 선상으로 뛰어나갑니다.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 생존 수영을 통해 미리 펼쳐진 구명정에 오릅니다. 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는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저 영상도 보고 한번 체험도 해보니까 해야 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고 그다음 자신감도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말보다는 자신만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과 담력을 높이는 것이 이곳 안전학습 체험장의 핵심입니다. 입수할 때 상당히 높은 높이에서 우리가 공포심을 갖게 되는데 그때 입수하는 어떤 경험적 소산을 좀 키워보자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영광군이 50억 원을 지원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어진 전남 안전학습 체험장은 220억 원이 투입돼 4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풍수해 등 각종 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등 6개 분야 22개 체험장을 갖춘 호남권에서는 유일한 안전학습시설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은 앞으로 이곳 안전체험학습장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도내 8천여 명의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에게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10% 정도가 선박과 항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출입 물동량 전국 1위인 여수 광양항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 트랙터입니다. 다른 트랙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경유가 아닌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움직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연료비도 연간 3천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에 있는 야드 트랙터 100여 대가 이같이 친환경적으로 전환되거나 특수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요즘엔 미세먼지 때문에 가장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일단 매연이 없으니까 일단 깨끗하고요. 소음이 없는 것도 좋고. 부두에 정박한 대형 화물선에서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운항을 하지 않을 때도 선박 안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진이나 발전기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전기 시설도 다음 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박에 필요한 전력을 육상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식인데 연말까지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 6척을 대상으로 시험 가동할 예정입니다. 광양항 3-1단계와 3-2단계에 각각 1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 사업비는 40억에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항만 미세먼지 발생량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저감 대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광주시가 내년 국비 예산으로 1,0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과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 사업 등입니다. 광주시는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35% 늘었지만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서 건설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양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대수를 266세대 추가하고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최고 2,046만 원으로 책정한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광주시는 금융비용이 늘어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을 수용한 결과지만 심의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직원 채용 비리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광주 낭암학원의 관선이사 체제가 연장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1기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임기 3년의 관선이사 8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새 이사진은 김영남 전 시의원과 김성영 전 광주시 교육청 교육국장, 박삼원 광주 교사노조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낭암학원에서는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 6명의 임용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 원룸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에 시멘트 가루 등 폐기물이 투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시멘트 가루와 강력본드 등 폐기물이 투기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다면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